찬바람이 불면 나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노래 누가 부른 노래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이 가수가 누구였더라 기억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옥 같은 곡만 남겨두고 호련히 떠나버린 그들, 히스토리부가 찾아 나섰습니다. 짜라짜짜 하는데 호랑나비. 가수에게 히트곡이란 가수로서 내가 히트곡을 냈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대중가수로서의 성공.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줬지만 하나의 히트곡이 오히려 가수 생명력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말하는 이들. 이놈의 세월이 가면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히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가슴앓이들이 정말 많겠구나 하는 걸 제가 직접 느꼈고 짠 하고 등장해 노래 하나를 히트시키고 떠난 사람들. 그 가수들 가운데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질수록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는 줄 아세요.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고 쌀쌀해질 때 그 생각이 나죠. 1990년 수줍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녀.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노래, 찬바람이 불면. 노래 하나를 히트시키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먼저 작곡가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성호라고 하고요. 네, 싱어송라이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감미로운 멜로디의 곡 회상을 부른 가수이자 숱한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입니다. 작곡가라고 제 자신은 좀 많이 생각을 하고요. 노래는 잘 못해서 노래한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90년대의 히트곡 풍선.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작곡가 김성호는 90년대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었던 곡 중에 더욱 애착이 간다는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굉장히 그 청순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때 이제 이제 20살, 21살 막 그렇게 그런 청순한 그런 친구였었고 성격이나 얌전하면서. 우리가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88년 대학가요제였습니다. 작곡가 김성호는 20살의 앳된 김지연을 보고 바로 음악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이라는 그 가사하고 멜로디하고 같이 나오면서 아주 쉽게 썼어요. 워낙 그 가수 이미지가 이렇게 저랑 좀 맞는 것도 있고 제 스타일이랑. 한마디로 이 노래 찬바람이 불면은 시작부터 김지연의 곡으로 탄생된 거죠. 그 청순한 노래의 주인공 김지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혹시 김지연 씨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저 안에 계실걸요? 그녀는 의외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여러분들께 찬바람이 불면이라는 곡을 전해드렸던 김지연입니다. 데뷔 20년이 지났지만 청순했던 미모는 여전한데요. 노래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수가 이지연인가 김지연인가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래요.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라이브 무대를 하면서 김지연 씨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지연 씨는 미국에 가서 있잖아요. 근데 저보고 미국에서 언제 돌아오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내가 너무 TV 활동 많이 안 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근데 장점도 있더라고요. 장점은 뭐냐면
일반인으로 살아가긴 너무 좋은 거죠. 많이 못 알아보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서울의 모 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 중인 김지연 씨. 1990년 데뷔 후 찬바람이 불면의 공전의 히트로 크나큰 성공을 거두는 듯했던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레코드샵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은 거리 곳곳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때 당시 유행하는 노래는 어느 집에서나 나오거든요. 근데 제 노래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 노래가 이렇게 반응을 얻는 거구나. 그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그때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수에게 히트곡이 생긴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이란 곡의 그늘에 가려 2, 3집이 연이어 실패를 한 거죠. 하지만 90년대 초 히트곡에선 지금의 가요와는 차별화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음악이 어떻게 보면 좀 소비적인 음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소장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닌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음악들이 기억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90년대 발라드 열풍의 중심에 있던 또 다른 히트곡을 찾아 나섰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 만난 이 사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최호섭입니다. 90년대 공전의 히트곡 세월이 가면의 주인공이었군요. 지금 못 알아보시겠죠? 저희 친척들도 못 알아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리메이크되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세월이 가면. 이 노래는 당시 이별의 아픔을 당했던 최호섭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못 뵀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무대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거는 좀 그 방송을 안 하고 앨범을 발표를 이제 안 하면서 사실은 그 뮤지컬 무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뮤지컬 기획 제작도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도 하고. 가수를 포기하고 뮤지컬 배우로 살아왔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히트곡 세월이 가면 때문이었습니다. 무리한 활동으로 그만 성대 결절을 가져온 거죠. 세월이 가면을 안 부르면 다른 곡은 100곡도 부를 수 있는데 세월이 가면 한 곡을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본래 락에 심취했던 최호섭은 발라드 세월이 가면 곡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장르의 도전은 곧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밴드적인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좀 자꾸 이제 하고 싶은데 이놈의 세월이 가면이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발라드 가수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무대 위에서. 데뷔곡이 성공 이후 추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관. 한때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했던 그에게 히트곡은 곧 애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태권브이도 그렇고 세월이 가면도 그렇고 그런 곡들이 결국은 저한테는 타임머신 같은. 단 그게 그냥 흑백 사진하고는 달라요. 흑백 사진은 그냥 지나간 걸로 끝났지만 이거는 생명력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러주고 있잖아. 가수에서 가수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노래들. 2002년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젊은이들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양동근의 골목길. 이 노래 또한 80년대 히트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골목길의 가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부른 가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를 찾아 도착한 곳은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골목길 부른 가수 이재민입니다.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장부터 센세이션 그 자체였던 노래 골목길. 마치 읍조리듯 무표정의 이재민이 부른 골목길은 묘한 분위기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안경은 굉장히 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거의 얼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안경을 써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죠. 사실은. 그랬는데 더군다나 춤까지도 그때 로봇 춤이라 그래가지고 춤까지도 굉장히 이상한 춤을 추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기다림에 지쳐 눈물이 핑 도네. 조용히 TV를 시청하던 이들은 괴이한 스타일의 이재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저음으로 절제된 음색의 골목길은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의 곡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텔레비를 딱 틀면 어느 방송이든지 간에 그 재민이 오빠의 골목길이 항상 나왔어요. 해적판들 이제 시내 나가면 이 리어카에다가 테이프 막 꽂아 녹음해가지고 파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항상 듣던 게 그 이재민 씨 노래가 한때 정말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였었죠. 그 당시에 나오는 가요들의 패턴보다 멜로디 라인이나 리듬 라인보다 그냥 뭐 전자음에서 나오는 그 제 음악을 보면 띵띠리딘 그다음에 뿅뿅뿅뿅 그때 당시에 오락실에서 많이 나오는 그 전자음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늘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니까. 실험 정신 가득하던 골목길의 성공 이후 이재민에게 더 이상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힘이 되는 팬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들 뭐 로봇 춤을 출 때 그 흉내도 내주시고 뭐 가끔 뭐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로봇도 이제 이 춤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표정 뭐 이런 거를 내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때 너무너무 난 고맙죠. 옛날 생각도 나고.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하는 단 하나의 노래 골목길. 가수에게 히트곡은 그 가수의 생명력이라 말하는 이재민. 가수로서 내가 히트곡을 냈다는 건 나한테는 큰 자부심이고 내가 그래도 내가 대중음악에 어떤 획을 걷거나 이런 어떤 큰 의미는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노래, 이 가수는 어떨까요? 군가처럼 나가잖아요.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5도 1도 해가지고 딱 코러스 2개만 쌓아져요. 나의 사랑들과 와 그때 저를 알더라고요. 굉장히 파급 효과 이 TV라는 게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오랜 무명 생활을 종결시켜준 다소 어색하지만 참 듣기 좋았던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났던 노래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때는 이 시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순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가사, 힘찬 가사. 이 노래는 원래 황규영이 먼저 가사를 쓰고 찬바람이 불면의 작곡가 김성호가 곡을 입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고도 성장의 그늘에 갇힌 대중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겨준 한때의 국민가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히트곡 나는 문제없어는 애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중들이 좋아해 주셨지만 음악성 자체의 어떤 음악성에 대한 그 어떤 논의를 그 음악인들이 할 때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 가수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장수하지 못하죠, 잘못하면 그런 음악을 부르면. 저도 거기에 딱 걸려서 반짝 가수로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마감을 하지 않았나. 참 고마우면서도 미운, 사랑한 만큼 미운 그대?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네요, 그 노래를 보면. 데뷔곡의 성공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 하지만 그 히트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었다는 그들. 그래도 여전히 대중은 그들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